한 달에 네. 한 몇 잔 정도 팔리나요? 저는 커피로만 따졌을 때는 커피로만은 여기는 1,300잔 정도 되는 것 같고 커피 맛은 어떠세요? 좋아요. 아, 좋아요? 맨날 오시는 것 같긴 하던데. 매일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기본이고 네. 3번 올라갈 때. 아, 그래요? 원두를 어떻게 세팅을 했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특히 커피 보일러 온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약간 탄맛이나 산미가 올라와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고소한 맛이 일어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퍽이에요. 원두를 갈아낸 퍽인데 여기서 이제 얼만큼 떨어지고 얼만큼 그람 수를 담겼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도 좀 알고 있으면 이 매장이 커피 맛도 관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몇 초를 세팅을 해주냐에 따라 달라요. 그라인더를 몇 초 동안 갈 건지, 그리고 원두 추출량은 얼만큼 추출을 하게 할 건지, 그리고 불림 기능을 얼만큼 불릴 건지, 그리고 물은 얼만큼 내보내게 할 건지. 그럼 이렇게 미세한 조정도 다 가능한 거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가능하고요. 점주님 입맛에도 세팅이 가능하고 내 입맛에 다 세팅이 가능해요. 노즐이나 이런 것들도 청소를 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나요? 저희가 파우더 하나 뽑을 때마다 이제 세척수라는 게 나와요. 제가 지금 원격으로 한번 기계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세척 말고 파우더 세척 1.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서 물이 돌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뭐 겨울에 눈이 와도 똑같아요, 매출이 여기는. 그럼 이건 상권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네, 당연하죠. 상권에 따라 다를 거고, 다른 매장 같은 경우에 정말 상위권 같을 때 월 한 800에서 1000만 원 나오는 거지 다들 거짓말이라 하고 정말 있어요. 네. 그럼 망하는 매장은 왜 망할까요? 망하는 곳 매장은 가면은 에어컨도 안 틀어졌다, 가면은 보이자마자 쓰레기가 장난 아니었다, 그리고 가면은 매번 쾌쾌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저 위에는 월세가 솔직히 많이 비싸요. 비싼 거에 비해서 이제 매출은 그만큼 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인 카페는 단골 장사예요. 단골 장사인데 유지를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위에 있던 점주님은 여기하고 이 집하고 멀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무인 카페 카페 389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매장은 몇 평이에요? 저희는 5평밖에 안 됩니다. 네, 평수가 좀 많이 작은 편이에요, 저희는. 네. 커피 하나 드시겠어요? 커피요? 꺼내주세요. 컵을 재밌게 위치하고 컵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 3단 분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3단 분리하는 이유요? 여기 보시면 방금도 디카페인은 저희는 1번에서 나와요. 디카페인 1번에서 나오고, 1번 이제 프리미엄 원두 같은 경우는 2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만 나와요. 뜨거운 물만 나오는 여기 보시면 티백 같은 거. 분리한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맛은 어떠세요? 좋아요. 아, 좋아요? 맨날 오시는 것 같긴 하던데. 매일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기본이고 네. 3번 올라갈 때. 아, 그래요? 맨날 아침마다 여기로 출근하셔가지고. 출근해서.
매니저님, 그러면 네. 이렇게 고객님들이 또 네. 커피도 맛있다고 하시는데 네. 한 달에 네. 한 몇 잔 정도 팔리나요? 저는 커피로만 따졌을 때는 커피로만은 여기는 1,300잔 정도 되는 것 같고 에이드 종류 같은 거는 그래도 한 150잔 정도는 팔리는 것 같아요. 1,400, 300잔이면 네. 매출로 봤을 때는 한 어느 정도? 월 매출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20 정도? 350에서 32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매출이면 무인 카페 매출로서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느꼈을 때는 무인 카페 평균은 320에서 350 월 매출이다. 대신 여기서 이제 월세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잘 나오는 곳들은 400에서 550만 원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450에서 550 사이여도 이게 월세가 큰 데들이 있어요. 근데 월세가 큰 데랑 저희 카페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재료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남는 게 그래봤자 30만 원 차이예요. 그 30만 원 차이에 이제 월세가 높아지거나 재료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저희랑 매출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무인 카페 관리가 또 중요한데 네. 관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 투자하시나요? 저는 관리는 하루에 한 번 권장을 드려요. 하루에 한 번 권장 드리는 이유가 매출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점주님들은 한 달에 뭐 500 이상이다 그러면 하루에 2번 정도 오실 거고, 근데 저처럼 이제 매출이 한 300 초반 중반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루에 2번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저는 아침에 출근 전에 한 번씩 꼭 들려요. 네. 옛날에 무인 카페 한참 8년 9년 전에 그때 한참 막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 너도 나도 이제 무조건 무인 카페 해야겠다 해서 막 생겼어요. 막 생기고 나서 코로나 때 터지면서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관리, 위생 부분에서 사람들이 무인 카페 인식이 여기 무인 카페는 더러워, 여기 무인 카페는 싸서 맛없어, 여기 무인 카페는 냄새도 나, 이런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다르게 무인 카페가 다시 성장을 하고 있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점주님들은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더 알아봐요. 이것저것 따지고 다 따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무인 카페로 큰 돈 벌려고는 하지 마라. 본업은 따로 있어야 된다. 무인 카페로 편하게 정말 창업을 하고 싶으시면은 두세 군데를 이제 운영을 해주셔야 본업을 안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피 머신은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원두통 1번, 2번이고요. 아까 1번 디카페인 드신 거, 디카페인, 그리고 이제 얘는 프리미엄 원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머지는 우유, 초코, 레몬 유자, 바닐라, 딸기, 녹차, 그리고 밑에는 액상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액상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메뉴가 한 51가지 정도 지금 제가 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머신이 오류가 나거나 네. 망가지면은 네. 이 매출이 스탑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럴 그쵸. 때는 또 어떻게? 어떤 오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램 종료가 됐다, 보통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프로그램 종료되면은. 근데 저희는 원격으로 다시 킬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기에 재시작을 하거나 또는 재부팅을 누른 다음에 다시 껐다 켜요. 껐다 키면은 얘네가 알아서 꺼지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고객님이 음료가 투출이 안 되다든가 네. 컵이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원격으로 해결이 되나요? 당연하죠. 제가 이거 프로그램 키고 한번 원격 투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어떠한 뭐 고객님이 이제 컵이 안 나왔어요. 컵이 걸렸어요. 당연히 커피 머신이니까 컵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컵이 걸렸을 때 원격의 장점은 점주님이 따로 매장에 안 가도 돼요. 근데 원격이 안 되는 커피 머신이다. 점주님이 가셔가지고 커피 머신 문 열어서 컵을 다시 껴주거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컵이 안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컵을 추출할 수 있어요. 컵이 나왔습니다. 컵을 꺼내주세요. 그러면 이 원격이 안 되는 건 거의 유인이네요, 유인. 저 원격이 안 되면은 점주님 직접 가야 되잖아요. 네. 직접 가서 솔직히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본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처럼 이제 본업하면서 무인하시는 분들은 바로 못 가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문을 닫거나 메뉴를 품절시키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고객한테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거기 손에 넣고 강제로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원격이 아예 안 되시고 컵 걸림이 심한 점주님들은 여기 위에다가 키를 올려놔요. 키를 숨겨놓고 그 고객한테 죄송하지만 컵 문 열 수 있는데 열어서 그냥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러신 분들 많습니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매출과 직결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커피 맛을 네. 뭐 조절할 때 노하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커피 머신에 스타벅스 원두를 붓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매번 상담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네. 그 이유는 보여드릴게요. 원두가 지금 갈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조절하는 거. 조절하는 게 입자 조절하는 거거든요. 입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고, 원두를 어떻게 세팅을 했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특히 커피 보일러 온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약간 탄맛이나 산미가 올라와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고소한 맛이 일어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퍽이에요. 원두를 갈아낸 퍽인데 여기서 이제 얼만큼 떨어지고 얼만큼 그람수를 담겼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도 좀 알고 있으면 이 매장의 커피 맛도 관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그 문제는 일반 점주님들이 그라인더를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전문가 외에는 커피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6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1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1로 돌렸어요. 1로 돌렸을 때는 원두가 곱게 갈리는 거예요. 엄청 얇게. 엄청 얇게 갈리는데 대신에 얇게 갈린 만큼 여기서 몇 초를 세팅을 해주냐에 따라 달라요. 그라인더를 몇 초 동안 갈 건지, 그리고 원두 추출량을 얼만큼 추출을 하게 할 건지, 그리고 불림 기능을 얼만큼 불릴 건지, 그리고 물은 얼만큼 내보내게 할 건지. 그럼 이렇게 미세한 조정도 다 가능한 거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가능하고요. 점주님 입맛에도 세팅이 가능하고 내 입맛에 다 세팅이 가능해요. 여기 커피 머신에 10,000원짜리 원두를 쓰잖아요. 10,000원짜리 원두를 쓰면은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원두의 입맛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원두가 받쳐주면은 그라인더부터 이제 추출량부터 물부터 커피 온도부터 이렇게 4가지 조합을 맞추면은 그 10,000원짜리가 정말 스타벅스 맛을 낼 수 있는 최고 원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정보네요. 그런데 이 파우더들이나 액상은 뭐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혹시나 또 막 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파우더는 절대 안 상해요. 근데 액상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달 이상 유지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한 달 이상 유지를 했을 때는 거기 매출은 정말 안 나오는 곳이에요. 네. 무조건 액상은 한 달 이상 쓰면은 웬만한 폐기 처분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노즐이나 이런 것들도 청소를 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나요? 저희가 파우더 하나 뽑을 때마다 이제 세척수라는 게 나와요. 제가 지금 원격으로 한번 기계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세척 말고 파우더 세척 1.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서 물이 돌거든요. 이것도 원격으로 다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의 손을 타야 돼요. 사람의 손을 타야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를 뺀 다음에 여기서 노즐을 빼고 믹싱볼을 뺀 다음에 제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 보시면 안에 깔끔하죠? 네. 네. 이런 게 좀 실무적인 게 궁금해가지고. 네네. 네. 뭐 청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요? 카페는 언제 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매출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간에 하루에 한 번 꼭 오셔라. 하루에 한 번 오셔가지고 관리는 해주셔야 된다. 내가 와가지고 바닥 같은 경우 바닥도 더러우면 쓸어야 되는 거고, 머신도 이제 겉에 더러우면 무조건 물티슈로 닦아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야 매출이 일어난다. 그리고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구름액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얘를 한 달 이상 안 씻게 될 경우는 커피에서 맛이 다 틀어져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 잔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2-3일에 한번 권장드려요, 세척을. 얘 세척하는 데는 뭐 솔로 닦거나 뭐 세제를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물만 헹궈주고 손으로 문질문질 해가지고 잘 닦아주시면 돼요. 믹싱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지금 오늘 저번 주에 교체한 거예요. 근데도 더럽죠. 그렇네요. 네. 왜냐면 이 가루들이 가루잖아요, 말 그대로. 가루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위에서 수증기나 이런 게 발생하면서 여기에 다 붙어버려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쌓이면은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다 세척해 주셔라 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 중에 네. 뭐 가장 바쁠 시간과 뭐 바쁘지 않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여기 매장은? 여기 매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까도 계속 보셨다시피 한 시간에 한 분 한 분 꾸준히 오세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뭐 겨울에 눈이 와도 똑같아요, 매출이 여기는. 그럼 이건 상권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네, 당연하죠. 상권에 따라 다를 거고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정말 상위권 같은데 월 한 800에서 1000만 원 나오는 거지 다들 거짓말이라 하고 정말 있어요. 정말 있고 그런 분들은 월세도 싼 곳은 더 베스트해요. 월세가 200인데 한 달에 900만 원 나오는 것도 있고 월세가 알고 보니까 80만 원인데 한 달에 700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매장은 정말 상위권 매장.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평균이 330, 350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조금 평균인 거고 어느 정도 입지를 조금 잡았다 싶으신 분들은 400 이상씩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매니저님, 네. 사실 무인 카페가 또 네. 망하는 곳도 좀 있잖아요. 솔직히 있죠. 없다고 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망하는 매장은 왜 망할까요? 망하는 곳 매장은 아까 그 저희 단골 손님 인터뷰하신 거 보셨잖아요. 네. 저 위에 원래 저 위에 꼭대기에 카페가 있었어요. 같은 무인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일로 넘어왔어요. 그 넘어온 이유는 딱 하나. 가면은 에어컨도 안 틀어졌다. 가면은 보이자마자 쓰레기가 장난 아니었다. 그리고 가면은 매번 쾌쾌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저 위에는 월세가 솔직히 많이 비싸요. 비싼 거에 비해서 이제 매출은 그만큼 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인 카페는 단골 장사예요. 단골 장사인데 유지를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위에 있던 점주님은 여기하고 이 집하고 멀어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관리를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네.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저희가 잘 아는 노량진이에요. 노량진 저 위에도 저희 카페 위에도 바로 고시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해요. 1시간에 한 명씩 오시되 아파트 사람들도 오고 고시원 사람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는 거지. 무인 카페가 폐업을 하는 이유 보통 많아요. 다양해요. 어떤 곳은 이제 입지가 안 좋아서 정말 월세가 싼 곳만 찾다가 저기 이제 보시면은 저 위에 언덕길에도 하나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거긴 손님이 없어요. 정말 언덕길이고 사람들이 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 저기도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언덕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여긴 또 아파트의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라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꾸준히 와주시는 것 같긴 해요. 여기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충성 고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재방문율도 되게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아침마다 카페를 와서 청소를 하다 보면은 아까 그 이제 인터뷰했던 그 분들도 맨날 오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뭐 2-3번 오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볼 때마다 제가 디저트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객하고 대화하고 어떤 게 혹시 카페에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저기 두 분한테 또 민폐를 끼친 거니까 공부하시는데 나가기 전에 한 번씩 또 디저트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인이어도 고객하고 소통하는 약간 무인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그럼 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아, 회사로요? 네. 회사도 한번 또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아, 네. 본사 오셔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또 이게 투출구 3개짜리가 있었지만 본사에 투출구 2개짜리가 또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또 한번 걔하고 얘하고 둘이 이제 제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하시죠. 네. 여기 사무 공간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소회의실이고 저 안에 오른쪽 방은 저희 개발팀이에요. 개발 부서가 따로 있는 부분이고 왼쪽에는 이제 고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당 이제 프린터 부분, 메일인 부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대회의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카페 사업인데 이렇게 직원 수도 많고 네. 규모가 꽤 큰데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요? 많이 필요하죠. 저희가 왜냐면 3가지 브랜드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중 메일빈 무인 커피 머신이 제일 이용이 많아요. 왜냐면 AS 해야 되지, 콜센터 해야 되지 이런 운영 부분 때문에 많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기계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OEM 생산이고 국내에서 만들고 있어요. 보통 다른 업체는 수입을 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여긴 직접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무래도 오르죠. 중국에서 솔직히 갖고 오고 뭐 하면은 저희도 편할 텐데
중국에서 기계를 받았을 때는 일단 소통이 잘 안 돼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2구짜리네요. 네, 맞습니다. 2구짜리 커피 머신이에요. 3구하고 2구의 차이는 이제 3구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3구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3구로 했을 때 의견을 저희가 다 의견을 반영했을 때에는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용객이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1, 2,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 2예요. 뜨거운 물은 계속 두고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디카페인, 그냥 일반 프리미엄 원두, 액상하고 파우더유 여기서 다 나오게끔 다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 메일빈도 처음부터 이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쵸. 지금 직원 수는 47명 정도 되고요. 원래 처음 스타트했을 때는 한 8명 정도. 제가 9년 반 정도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프린터 사업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네. 힘들었던 점이 있으실 텐데 힘들죠.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일단 커피 머신 도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커피 머신이면은 돈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AS 부분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AS인데 저희가 서울에만 팔 게 아니고 경기도에도 팔아야 되고 부산도 팔아야 되고 제주도도 팔아야 되는데 이 AS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판기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자판기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또 다 전화해서 혹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AS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부터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품 같은 거를 그 전국에 AS 하시는 업체분들한테 다 뿌렸어요. 뿌리고 우리 AS를 해달라. 그리고 갖춰지고 난 다음에 커피 머신을 계속 이렇게 쭉 판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인 카페의 약간 좀 달인이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장인이시고 네. 이 무인 카페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큰 돈 벌려고 하면은 애초에 스타트하지 말아라. 그냥 월 120만 원 이상 가져갈 거면 스타트를 하셔라 라고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입지도 잘 구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입지도 입지지만은 판매자를 무조건 잘 만나. 근데 무인 카페는 말 그대로 무인이고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24시간 운영을 해도 제가 아시는 어떤 판매자분들은 계시는데 계약금을만 받아요.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 무인 카페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뭐 서류라든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계약금 받고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머신 설치 날짜만 물어보고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당일에 와가지고 원조도 못 받고 설치는 하고 있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시 이후에는 판매자들이 그래도 받는 분이 계시고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받는 분들은 정말 천사예요. 6시 이후에 다들 가정이 있고 밥 먹고 애기도 돌보고 하는 시간에 이제 무인 창업 시대에서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게 여기 대표님은 8시에도 연락을 주세요. 저녁 8시에 매니저님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제 저희 엔지니어한테 물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요. 이런 판매자를 만나주셔야 제일 베스트예요. 6시 이후에 안 받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나중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